오늘의 사연은 파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파묘의 뜻은 기존의 묘지를 없애고 고쳐서 묻다라고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무용고 파묘 사례 중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개 파묘 전문 업체에서 무용고 묘지를 처리하는 건수가 상당수 있습니다. 무용고 묘는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묘를 말하며 연고자 혹은 관리자가 없어 방치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세대 간의 변화를 통해서 묘지의 존재가 잊혀지거나 제사를 지낼 가족들이 사라지거나 죽거나 하면서 이유들은 제각각 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째 방치된 무용고 묘들은 재개발 등 공사 중에 발견되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무용고 묘가 발견이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후에 이제 허가 처리가 되면 파묘 절차가 이제 공식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연자분은 당시 이제 고향에 산을 하나 명의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산을 가지고 있으면 한 집안에 몇 자리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 집안은 이제 따로 분봉으로 된 묘지를 이제 만들지 않고 화장을 해서 낙거울 땅에 이제 하는 방식으로 세대가 이제 바뀌면서 그렇게 이제 정착이 되었대요. 그래서 물려받았던 산들의 일부분을 매매로 이제 팔려고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용고 묘를 발견을 하게 된 것이었죠. 보통 자신들이 땅이라고 해도 길이 험한 산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아무래도 평지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계산을 해보려면 전문가와 함께 또 세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이제 그때 이제 정확히는 처음 하다 보니까 수십 년 만에 이제 자기 땅 산에 자기 명의를 갖고 있는 산에 무용고 묘의 존재를 그제야 파악했고 온 친척들한테 머나먼 친척들한테 수소문을 해봤지만 그 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대요. 좋게 방치된 지 20년을 넘어 보였기에 이걸 사실상 일정 기간 동안 공고를 내보지만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산을 팔려면 무용고 묘가 있는 산을 구매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파묘 절차를 위해서 이제 진행을 시작했대요. 얼마 후 파묘 허가가 떨어졌고 전문 업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무용고 묘 1기를 파묘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시작부터 뭔가 스산하고 기분이 좀 그랬다고 합니다. 날씨도 우중충한 날 하필 파묘 작업을 시작했는데 산이 워낙 험해서 보통 이제 기계 장비들을 올리고 하는데 사람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제 작업을 했대요. 그래서 그 점이 이상하다고 굳이 이렇게 가파른 곳에 사람이 올라오기도 힘든 곳에 왜 묘지를 그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두는 건지 그 점을 이제 업체 사람들이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작업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고역스러운 상황인 건 맞았지만 어찌어찌 해서 겨우 파내서 이제 관을 연 거죠. 관을 매장한 깊이도 일방적인 수준을 넘어섰대요. 상당히 깊게 매장을 하였는데 반세기 전 사람들은 이렇게 깊게 매장을 했었나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을 열자 사람들이 이제 다소 의아하면서 좀 섬뜩하다는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 안에서 백골의 유골이 발견이 되었는데 관 안에서 발견된 백골은 한 구가 아니라 백골 두 구가 발견이 된 거죠. 한 무덤에서 일방적으로 백골 한 구가 이제 발견이 돼야 상식적인 건데 특이하게 무덤 분봉은 하나인데 관 안에선 백골 2구가 발견이 된 거죠. 전문가들이 파악을 해봤을 때 이분들이 뭐 과학수사처럼 엄청 정확한 건 아니지만 워낙 이제 여러 군데 파묘를 해봤기 때문에 오래전에 묻힌 것인지 최근에 묻은 것인지 이 정도 이제 백골 상태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 백골 2구는 굉장히 오래전에 묻힌 유해들은 분명한 것이 맞다. 그런데 자신들도 이렇게 두 명이 한 무덤을 공유하듯이 묻힌 사례는 처음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어른 백골과 7살 전후로 추정되는 어린아이의 백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같이 묻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은 들었대요. 일방적이진 않을 수가 있는데
반세기 전 오래전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아이의 무덤을 따로 만들 수가 없었거나 어떤 상황이 있었거나 하면 함께 동시에 같이 묻었구나 이 정도로 추측만 했었대요. 그 이후의 작업은 파냈던 백골 이구를 이제 화장터로 보내서 화장을 하는 처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백골 이구를 이제 차에 싣고 고속도로를 달렸대요. 그런데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백골을 운반하던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급발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완전히 전복이 된 거죠. 차량은 그 사고로 불에 타서 완전히 싹 다 전소가 되었고, 불에 탄 차량 안에는 백골이 그대로 있었고, 그 소식을 듣고서 사연자분이 이거 너무 찝찝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업체 사람이 하던 말로는 자기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도 이쪽 업계에서 수십 년째 일을 해왔었고, 오래전에 장례식을 가는 버스가 전복이 돼서 장례식에 참석하던 사람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러 왔다가 여러 사망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도 있을 만큼 이렇게 비슷한 일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었죠. 당시 차량 파손의 상태가 심각해서 백골을 이제 찾을 수가 없었대요. 당시 이제 비도 내렸는데 그 비가 내려도 불이 잘 꺼지지 않았고, 비가 꺼졌을 때는 이미 모두 타버렸고 빗물에 좀 쓸려나간 흔적들도 다소 또 보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 그 자체였대요. 결론적으로 흔치 않는 일이지만 세상사 믿기 어려운 일들이 군데군데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특이한 것은 그 차량을 이제 운전했던 신입은 급발진을 주장하였고, 이제 사고 조사 쪽에서는 급발진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 과속이거나 운전 미숙이거나 둘 중 하나다, 양측 주장이 극명하게 나눠졌다고 해요. 그럼에도 급발진을 밝히려는 과정이 너무 복잡했고, 설상가상 이제 차량 뒤에 어떤 다른 차량이라도 따라왔었다면 그 차량의 이제 블랙박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정도 최소한의 증거라도 제출을 할 텐데 그마저도 할 수가 없었대요. 뒤따라온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에 몇 대가 지나가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렇게 석연찮은 점들이 많았고 뭐 하나 시원찮게 나온 게 없었대요. 그런데 그 기괴한 일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사고 이후 얼마 안 있다가 무덤이 묻혀있던 그 자리 부근에서 산불이 났대요. 엄청 크게. 그 일대를 모조리 싹 다 모조리 태웠는데 산불이 워낙 험해서 그 매캐한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섬찟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동네에서 산불이 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해요. 확인을 해보니까 방화나 이런 건 아니었고 자연적으로 이제 발생했던 산불인데, 사람 생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쪽으로 계속 꽂혔는데 그 차량 안에서 불에 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백골들이 노한 게 아닐까 이런 소문이 한간에 돌았다고 해요.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생각을 하면 되는데, 불안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얼마 후에 파묘업체로부터 연락이 왔었대요.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자기들도 한참 고민을 하다가 연락을 하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실은 그 차를 몰았던 신입이 실토 아닌 실토를 했다는 것이었죠. 계속 신입이 어떤 악몽을 꾸다가 너무 괴로워하면서 몸서리를 치다가 퇴사를 했는데, 퇴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급발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자기도 이제 확신이 없다는 것이었죠. 운전 미숙인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때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하면서 가고 있었고, 전화상 이제 말다툼이 다소 있었는데 감정이 격앙이 돼서 실수를 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대요. 자기도 근데 도통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 너무 괴롭고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과속으로 몰았다는 말도 되고, 당황을 해서 그 엑셀을 계속 밟을 수도 있었고, 운전 미숙일 수도 있고, 정말 급발진일 수도 있고, 과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확히 밝혀진 건 없대요. 그러나 그 신입은 밤마다 악몽을 꿨었고 그 원혼들이 꿈에서 나타나 저주 같은 걸 했대요. 그 이후로는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무당도 부르고
그 산불이 났던 자리에서 이제 굿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나중에서 알고 보니까 그 무용고문은 아주 오래전에 가난하게 살던 한 마을 주민이지 않을까 이제 추측을 한대요. 아주 연고가 없는 사람이 그 산에 무덤을 만들지는 않았을 테고 외지인이 아니면 마을 주민인데 오래전 마을 주민이겠죠. 자기 땅이 아니니까 험한 뒷산 쪽으로 삥 둘러서 무덤을 지었을 거고 아내와 딸이 사망해서 그 남편이 묻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굉장히 장수하고 계신 큰 어르신이 있었는데 마을 오래전에 소장농으로 살던 여인과 어린애가 있었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해서 죽었다는 걸 이제 기억을 했었대요.